저희 러닝 라디오는 이름은 러닝 라디오지만 러닝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바로 수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수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 수면은 달리기에도 아주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수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수면의 약간 다른 면일까요? 수면에 너무 집착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숙면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런 집착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달리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자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지겹도록 들으셨죠? 학생들은 잘 자고 많이 자야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또 잘 자고 많이 자야 키가 큰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잠을 잘 자야 피부에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러너들의 경우에도 잘 자야 달리기 퍼포먼스 좋아진다. 훈련 제대로 할 수 있다. 회복을 제대로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잘 자는 게 어디에 좋다 하더라.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에서 먹는 것과 동급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많은 엘리트 선수들에게서도 훈련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수면을 1위로 뽑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겹도록 듣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도 있고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사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과다하다는 게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수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너무 과한 경우를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 더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숙면에 대한 집착이죠. 해외에서는요, 이렇게 숙면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슬립 맥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어 스펠링이 SLEEP MAXXER 거기다 뒤에 S를 붙이기도 합니다. 요겁니다. 슬립 맥스에다가 맥스에 X 하나 더 붙이고 ER을 붙인 거거든요. 이게 신조어라 가지고 발음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숙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뭔가 여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을 슬립 맥서라고 부르고요. 그런 활동들을 슬립 맥싱이라고 부릅니다. MAXXING입니다. 뒤에 슬립 맥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립 맥싱은요.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요게 틱톡에서 조금 유행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른 데도 조금 유행이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숙면에 집착하는 슬립 맥서들은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잘 때 코호흡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입을 막는 테이프라든지 턱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든지 혹은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각종 제품들 그리고 숙면에 들게 도와주는 어떤 소리를 내는 장치 그리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조명기구 또 각종 수면을 도와주는 먹을거리들 건강기능식품들 그리고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각종 웨어러블 제품들 숙면을 도와주는 매트리스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베개, 매트리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제품들 혹은 이제 해외에서 마그네슘 스프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에 뿌리는 건가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까지 그야말로 첨단 과학 기술부터 오래된 굉장히 전통적인 민간 요법들까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들도 이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수면 보조 시장의 규모가 2018년도에 무려, 놀라지 마세요. 수면 보조 시장의 규모가 2018년도에 미국입니다. 79조 원 시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6년에는 134조까지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뉴욕타임즈나 다른 기사에서 보고 어제 이제 다른 쪽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한번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보니까요, 이 수면 시장이
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몇 조 원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 성장도도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면만 커지는 건 아니죠.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보조식품이라든가 다른 도구들도 건강에 관련된 것들도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면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런 제품들 많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매트리스, 뭐 베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또 수면의 방해 요소가 요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면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데 이런 도구들이 숙면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집착이죠. 물건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집착입니다. 숙면을 취해야 된다라는 집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는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수면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다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수면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면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면 장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면이 완벽해야 된다. 완벽한 수면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수면 치료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슬립 맥서,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슬립 맥서들은요. 잠을 자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잠을 평가합니다.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각종 웨어러블 기기들,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의 수면 기록을 보고는 자신의 수면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막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뭐 이것 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고 막 다른 도구들도 구매하고 뭐 그럽니다.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좋은 거, 뭐 향을 맡으면 잠이 잘 온다더라, 무슨 차를 마시면 좋다더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더라, 반신욕을 하면 좋다더라, 뭐 각종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적당한 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더 수면에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 편하게 자야 되는데 너무 수면에 호들갑을 떨다 보면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을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오서썸니아라고 부릅니다. ORTHOSOMNIA 오서썸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어떤 수면 문제 중에 하나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전자기기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불면증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오소썸니아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러너들도요.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이런 숙면에 굉장히 집착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요. 우리 러너들 중에서도 이렇게 달리기를 도와주는 것들의 도구들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방법론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러닝화에 집착하는 거죠. 비싼 러닝화가 좋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비싼 러닝화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비싼 러닝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러닝워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평생 자주 보지도 않을 데이터를 측정하는 시계를 수십만 원을 더 주고 구매를 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서 특정 자세라든지 달리기 착지법이라든지 특정 호흡법이라든지 특정 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비슷해요. 달리기의 본연이 아닌 더 잘 달리겠다는 거에 조금 더 집착한 나머지 혹은 더 좋은 기록, 더 멋진 외모, 더 멋진 달리기 자세 이런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진정으로 달리기 하는 걸 즐기지 못하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짜 달리기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건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보면요. 어느덧 사진 자체보다는요. 카메라에 더 몰입을 합니다. 새로 나온 카메라, 최신 기술, 그리고 다른 카메라들 간의 비교 같은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사서 막 바꾸고 렌즈도 새로 사서 바꿔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도구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너무 그쪽 장비에만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보다는 어느 순간 자전거라는 도구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요리 자체보다는 요리 도구, 멋진 그릇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내가 자전거 타는 이유, 그리고 자전거를 하면서 즐겼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물론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점점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자전거의 도구, 자전거 자체 혹은 자전거에 들어가는 도구들 이런 것들 또 외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구들에 집착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라는 취미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너무 거기만 하고 그냥 자전거 관련돼 있는 커뮤니티 들어가도 맨날 장비 얘기만 보고 있고 할인하는 제품 없나 보고 있고 중고시장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고 계속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자전거 타면서 어떤 걸 봤지? 어떤 멋있는 풍경을 봤지? 즐거움을 느꼈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통 장비 생각에 자전거 타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맨날 숫자만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전거가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부담스럽고. 특히나 자전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것들 알아보고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집착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내가 즐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는 달리기 본연에 집중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미 한번 실패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닝화라든지 시계라든지 러닝 앱이라든지 착지법이라든지 호흡법, 주법, 자세, 훈련 방법, 옷이라든지 영양제, 보충제, 에너지제, 수분 흡수 도와준다는 제품들, 숙면을 도와준다는 제품들, 기타 각종 달리기 도와주는 제품들 이런 것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집착하지는 마시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을 하시면 할수록 달리기는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고 저는 달리기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조금 멀어진다기보다는 본연에 집중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 때나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실수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취미생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달리기는 정말 어떻게든 제가 평생을 하고 싶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기마저 내가 만약에 얘기 드렸던 건 집착을 하게 되고 도구에 집착하고 방법론에 집착을 해서 이걸 만약에 질려버리게 되면 정말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하고 달리는 순간 달릴 때 나의 감정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얘기입니다. 무조건 저처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의 경험을 얘기 드리는 거라서 저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달리기 즐기시는 분도 있고 평생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어느 순간 쑥 하고 장비들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신발만 검색하고 있고 하루 종일 워치만 검색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문득문득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역시 나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런 것들만 집착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같이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행인데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숙면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수면 자체가 아닌 숙면을 위한 도구들을 찾아 나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달리기에 있어서도 달리기 자체가 아닌 달리기의 외적인 것들과
달리기 위한 도구들, 방법론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용용이님께서요. 저는 어제 90분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달리기를 성공했는데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게 참 스트레스였던 밤이었는데 오늘 방송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늦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달리기 효과가 몸에 잘 받는 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용용이님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달리기가 저희가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달리기를 하면 온몸에 피가 돌고 호르몬 분비도 활성화되고 하면서 우리 두뇌가 굉장히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두뇌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효율로 움직이고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용용이님께서는 잠을 못 자서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와, 내 몸이 달리기 빨을 잘 받는구나. 어떻게 보면 달리기 빨 잘 받는 몸이구나. 굉장히 좋은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녁 늦게 달리기를 하셔가지고 못 주무신 건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잘 활용하시게 되면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혹은 뭐 공부를 해야 될 때 책을 읽어야 될 때 가볍게 나가셔가지고 달리기를 살짝 하고 오셔가지고 샤워 딱 하고 공부하시고 일을 하시고 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체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굉장히 복받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달리기 할 때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긴 시간 달렸을 때 효과를.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때문에 저녁에 달려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달리기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 회사에 있을 때 오전 오후에 좀 걷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조금 보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용이님 좋은 몸입니다. 좋은 몸입니다. 아주 건강한 몸을 타고 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해 보세요. 장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갖다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 볼까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용용이님 일하시거나 공부하시고 뭘 하실 때도 굉장히 달리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용용이님께서요. 제 몸이 좋은 몸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러닝하기. 아침 러닝을 좀 더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 또 아침 러닝 하시면 오전 시간에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물론 오후에는 처음에 오후에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한 달 정도 하시면 오후에도 덜 피곤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오전에 달리기를 하시면 오전에 업무를 보실 때 굉장히 일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오전에 업무를 보실 때 회의나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좀 오후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전에 내가 집중해서 할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오전에 땡기세요. 달리기 하고 나셔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빨리 쫙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오후에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약간 느긋하게 좀 중간에 걷기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이러면서 좀 적당하게 휴식을 취해주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내 몸에 맞는 생활 패턴과 운동 패턴 그리고 업무라든지 일을 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용용이님 하나하나씩 테스트 해보시고 만들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침 러닝 해봤는데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은 또 용용이에게 맞는 또는 다른 방법들을 또 시간을 두시고 시간을 길게 두시고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화이팅입니다.